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뭐 생각하시오라고 이렇게 말했죠. 자,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일단 함수가 되기 위해서 세로로 그어서 교점이 하나, 그 다음에 가로로 그을 때 그 공역 전범위에서 가로로 그어서 또 교점이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일단 1차 함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x값, y값이 일정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대. 그럼 x값을 x1이라는 것부터 x2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y값도 y1에서부터 y2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됐을 때 다른 범위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요 범위 안에서만 먼저 생각을 하겠대. 그럼 이런 직사각형이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럼 직사각형이 나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런 직사각형이 있을 때 저 안에서 1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만들어졌대. 그럼 이렇게 갔대.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 됩니까?를 물어봤을 때 여기서는 교점이 하나지만 이쪽 부분에는 교점이 없죠? 요 틀 안에서는. 그럼 얘는 함수조차가 안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다가 요렇게 그어졌대. 그러면 얘는 함수가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이 공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에서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요 가운데는 나오지만 아래쪽도 안 나오고 위쪽도 안 나오죠? 그럼 요거는 또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은 딱 정해져 있어. 각 꼭지점 A가 0보다 클 때는 직사각형의 이 대각선,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는 요 대각선,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결론적으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대각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면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1, x2 이런 거는 적지 말고 요런 네모칸 해가지고 대각선만 그어서 이렇게 대각선, 요 정도만 필기를 해 두도록 합시다. 요 정도만 알아두면은 대부분 문제를 좀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전제 조건을 잘 생각해야 돼. 공역 전범위에서 세로로 그어서 가로로 그어서 다 교점이 무조건 하나씩 나와야 된다. 요 조건을 가지고 문제 대부분을 풀어 나갈 거니까. 테스트 개수를 보내지 않은 사람도 많고, 오늘 아까 전에 내가 톡을 하나 보냈는데 내가 테스트 오늘 뭐다라고 딱 보내면 그냥 그거를 딱 복사해 와가지고 몇 개 이것만 덧붙여서 이렇게 보내면 된다. 그 명칭이 없으면, 제목이 없으면은 그게 좀 안 돼. 뭘 보냈고 뭘 안 보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너희도 알고 나도 알고 다 같이 알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을 꼭 붙여서 얘기를 해줘. 자, 그러면 간단한 내용 가볼게. 요 문제로 갈게. 요 문제 아닌데? 2개짜리 있었는데? 일단 요거부터 가자. 자, 대표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일단 x값의 범위가 이제는 숫자로 주어졌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 뭐 그림을 크게 그릴 필요도 없어. y값 마이너스 4에서부터 2까지. 그래서 우리는 요 네모칸 안에서 1대1 대응이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 그런데 다행히 편하게 1차항의 개수인 a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여야 돼. 그럼 증가함수면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면서 이런 대각선이 만들어지면 얘는 1대1 대응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요 점을 지나야 되겠지.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4.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요 점 x값이 4일 때 y값이 2죠? 그러면 f의 4는 2다. 자,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2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된다. 4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b, 얘가 2가 나와야 된다. 요거 연립하면 a 값, b 값 나오겠죠? 연립하는 건 필요가 없죠? 나중에 너희들이 계산하시고 개념만 잘 적어 놓으면 될 것 같아. 요 유형은 1차 함수 유형 하나, 2차 함수 유형 하나, 딱 2개밖에 없어. 그래서 대부분 거의 흡사한 유형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어렵다라고는 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조금 잘 기억을 해봐요. 물론 레벨 3가 2문제가 있긴 해.
그렇지만 크게 어려운 레벨 3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형서가 어디까지 들었니? 다 들었어요. 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8시, 아니, 7시쯤에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저번에 우리가 촬영했던 걸 다 들었다고? 1.5배속. 야, 그 필기 하나도 안 하고? 필기쌤 풀어주시던 아, 야, 2배속을 들어야 다 들을 것 같은데? 막 계속 더블 클릭해서 확 넘기고, 진짜지? 나중에 천천히 빈 개념 문제 풀다가 또 개념이 또 막히면 영상을 다시 또 한번 듣고 해야 돼. 자, 1469번 별표를 하나 치도록 합니다. 자, 2차 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동아야, 책을 구멍 뚫지 말고 왜 샤프로 구멍을 뚫고 책을 찍고?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막 지우개에 막 샤프로 막 찍는 그런 애들도 있고. 야, 이제 그런 거 좀 안 할 때 안 됐니? 자, 1469번 갈게. 자, x 값이, 이렇게 집합으로 나와 있는데 조건지시법으로 x는 a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신경 쓸 게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래. 자, 그러면 x에서 x로의 함수다. 요렇게 되면서 얘가 f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출발하는 얘는 정의역이야. 도착하는 얘는 공역이야. 자, 정의역의 문자를 소문자로 판단한다면 소문자 x가 되겠죠? 공역은 뭐니?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y라고 표현하죠? 자, 그래서 요렇게 돼 있을 때 얘를 그대로 가져오겠죠? 그러면 x 값이 a 이상이다라고 여기까지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근데 왜냐면 공역은 소문자 y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x가 지금 x로 나와 있다 해도 이쪽에서는 y 값이 a 이상이다.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아, 형서가 하품하지 말고 오늘 무슨 봉사를 한 거야? 그냥. 아까 네가 주고 티라미슈던데? 네. 야, 너 먹지 왜? 많이 먹었어요. 아, 거기서 봉사할 때 많이 줬어? 나 먹을 거를? 아. 자, 요렇게 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출발해볼게. 아까처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뭐보다 크다, 뭐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어. 자, 그랬을 때 x 값이 a 이상이래. 그럼 요렇게 돼서 a, 요거보다 오른쪽 편. 괜찮죠? y 값도 a라고 했네. 이렇게 돼서 위쪽 편. 그러면 a 이상이고 a 이상의 공통 부분은 지금 어디냐면 이쪽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른 쪽 부분을 볼 필요 없이 얘가 지금 계속 나아가고 계속 나아가는 거야. 굉장히 이쪽 부분 쭉 다 되는 거야. 그렇지만 작게 표현할게.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1대1 대응이 되는 2차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1대1 대응이 됩니까? 안 되죠. 여기서 교점이 없으니까 함수조차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교점이 없으니까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건 뭐야? 이거야. 첫 번째 1번은 두 가지만 딱 판단하면 돼. 요 교점을 지난다. 그래서 F의 A는 A이다. 요거를 첫 번째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풀이 A 집어넣었을 때 결국 A제곱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플러스 10은 A이다.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럼 가볼게. 넘겨서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은 0이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하면 A-2, A-5. 자, 그래서 따라서 A 값은 2 또는 5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네. 괜찮으시죠? 자, 천천히 할 테니까 필기해도 괜찮아. 자, 그런데 이 교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이 되는데 이렇게도 될 거야. 만약에 이렇게 오더라도 이 교점을 지났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교점을 지날 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오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축이 딱 요 놈이어서 이렇게 오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든지 하면은 세로로 긋든 가로로 긋든 교점은 하나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이상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상 이하에서 이쪽에 색칠될 수도 있고 이하 이하에서 이쪽에 색칠될 수도 있어. 자, 그럴 때 색칠된 부분이 이 세로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면 축은 이거하고 똑같던지 아니면 왼쪽 편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축이 두 번째 축이 A보다 이하여야 된다. 축이 이쪽에 있던지 이거든지 여기가 지금 A니까 A여도 되고 A보다 작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 색칠되면 축은 반대로 왼쪽 이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축 뭐니? 3이지.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3을 집어넣으면 A 값은 3 이상이다 라고 해서 결국 2는 될 수 없고 아니지 5는 될 수 없고 2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따라서 A 값은 2다 이렇게 되겠네. 왜? 오늘 왜 안 돼요? 아니지 얘가 될 수 없고 얘가 되는 거지. 좀 얘기 좀 해. 막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틀릴 수도 있잖아 내가. 이놈 시키 진짜. A가 3 이상이니까 얘 안 되고 얘다 이렇게 표현할게. 자,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2차 함수로 된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이 조건하는 것이 쉽지 않고 요 두 가지만 하면 못 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유형들 레벨 2는 다 요런 유형들이 될 거고 근데 레벨 3가 두 문제가 있죠. 둘 다 똑같은 문제네? 그러면 둘이 완전 똑같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풀고 가자. 레벨 3 몇 번을 푸는 게 제일 마지막 거 모의고사 기출문제 갈게. 1476번으로 갑니다. 73번이랑 76번 풀이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아까하고 조금 다르게 x는 a, y는 b라는 범위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눈 것밖에 없고 추가된 거는 요거를 어떻게 할 건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미지수가 두 개고 저놈 하나 추가된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볼게. x 값이 a가 되겠대. 요거 이상. y 값이 b가 되겠대. 요거 이상. 그러면 색칠된 부분은 똑같은 부분인 요 부분이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였니? 첫 번째 조건은 요 교점을 지나야 되네. F의 A는 B여야 된다. 무조건 1번 단계. 자, 그래서 A를 집어넣으면 B 값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다 라고 일단 하나 나왔습니다. 맞죠? 지수모 또 칠판 쳐다보길래 내가 또 틀린 줄 알았잖아. 여태까지 뭐 질문들 좀 밀린 게 있으니까 오늘 1교시만 진도 나가고 2교시는 좀 여러 가지 좀 체험해서 질문하자. 테스트든 명제든 함수 진도 나간 거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그림이다.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든지 축이 요거보다 이하다. 그러면 축이라는 거 저기서 2죠?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겠네. 두 번째 단계 축. 됐죠? 자, 이제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했습니다. B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A라는 것이 2 이상이다. 우리가 아까 구하라는 듯이 똑같이 구했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세 번째에서 요 문제에서는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니? A-B라는 것은 어떤 걸로 풀겠니, 민기야?
시간은 흘러갑니다. 현찬아, 너도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나는 이렇게 무작위로 계속 질문해. 알겠지? 생각을 하고 집중해야 돼. 어떻게 풀지 해결책을 얘기할 수 있겠니? 준영이는 알겠니? 현찬이는 알겠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틀려도 좋아. 틀려도 괜찮아. 자기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되면 그냥 얘기해도 괜찮아. 뭐 틀리면 어때? 하진아? 우리 2차 함수에서 엄청 많이 했는데 이거. 그래. B라는 거 대신에 요 놈 대신에 그냥 얘를 집어넣는 거야. 내가 엄청 어려운 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자, 집어넣어서 얘 부호 반대해서 A를 더하면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5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요 식으로 바뀌어 버리겠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2번에서 구한 여기서 A 값은 2 이상이다를 덧붙이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렇다면 우리는 해결하는 거 여기서 우리는 많이 했죠. A에 관한 2차 함수로 생각하면 되니까 축이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A 값이 얼마일 때? 2분의 5일 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2는 2분의 5보다 작으니까 2를 요점 표시하면은 위로 볼록 그래프니까 여기 색칠되고 이렇게 되겠네. 결국 2분의 5를 집어넣은 값이 최대값이다. 얘를 이쪽에다가 그러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서로소인 자연수 분수로 나왔을 때 P 플러스 Q를 구하시오. 473번은 P 플러스 Q를 구하시오라는 말만 빠지는 똑같은 유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되십니까? 혹시 조금 어려우니까 한 문제 더 풀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 세 개의 유형을 벗어나는 유형은 없어. 4번 유형 너희 다 했니? 숙제? 4번 유형 엄청 어려웠을 텐데. 오늘 질문 많이 해야 돼. 4번 유형에서. 됐습니까? 4번 유형이 이 함수 전 단원을 32개의 유형 중에 4번 유형과 한 유형이 더 있는데 그 두 개가 가장 어렵거든. 합성함수 부분에서. 됐습니까? 자, 9번 유형으로 가도록 할게. 숙제 외우고 나서는 나중에 또 모르는 것도 질문하자. 자, 9번 유형은 어떤 개념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상수함수와 항등함수가 나와 있네. 항등함수는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2가 들어가면 2가 나오고 그래서 보통 y는 x가 항등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상수함수는 x값 집어넣은 게 한 곳으로 대응되는 이런 거를 상수함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수함수의 식은 이런 식으로 하죠. 얘를 fx는 y니까 뭐 y는 c, 그래서 이렇게 그어지는 이런 것들이 상수함수 그래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1번 항등함수로 다시 돌아갈 거야. 1번 항등함수에서 fx식이 이렇게 주어질 거거든. 하나로 주어질 수도 있고 범위에 따라서 여러 개가 주어질 수도 있어. 그랬을 때 항등함수를 되게 하기 위해서 만족하는 x값은 뭡니까? 를 했을 때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어떤 식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옆에다가 는 x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 이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항등함수를 만족하는 x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지. 자, 요것만 좀 잘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 대충 이런 꺼민 문제들도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봅시다. 항상 나중에 f, g, h 세 개가 만약에 주어지는데 하나는 항등함수, 하나는 상수함수, 하나는 1대1 대응 함수 이렇게 나올 거거든. 문제 분명히 있어. 그럼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무조건 항등함수야.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상수함수입니다. 1대1 대응은 제일 나중에 생각해야 돼.
자, 우리가 하는 것은 얘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돼. F는 그대로 내뱉는 거죠, 함수값을. 그러면 F, 요 값이 얼마라고 되겠니? 마이너스 2라고 되겠네. 그러면 요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G의 5라는 것은 2다라고 이렇게 딱 구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근데 gx 자체는 뭐라고 했니? 상수함수라고 했죠? 아, 그러면 gx는 x에다가 뭘 집어넣더라도 무조건 2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2가 나오는 y는 2야. y는 2.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2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f는 항등함수라 했으니까 5를 집어넣으면 5가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5-2 해서 답은 1번 3 이렇게 되겠다는 뜻입니다. 자, 요게 시험 문제에서 첫 장에서 나오든 첫 페이지에서 나오든 이런 문제가 점수를 주려고 나오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GX가 인 거. GX는 5를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그래프로 따지면 GX는 뭐가 되냐면 이게 되는 거야. Y는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5를 집어넣어도 2가 되고 어떤 걸 집어넣어도 무조건 2.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상수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기했거든? 괜찮니? 형석이도 괜찮아? 오케이? 또 혹시나 이 문제에서 의문 나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없어? 넘어간다. 그럼 한 번 더 예를 들보도록 해볼게. 옆쪽에 오른쪽 페이지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 눈으로 푸는 문제를 가볼게. 요번에 F가 뭐라고 했니? 상수함수라고 했죠? 상수함수는 항상 똑같은 값이 는 해서 나오는 거지. 그러면 F, 7이 5래. 그러면 이놈들 값도 전부 다 뭐란 뜻이니? 5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5가 몇 개 있니? 아니구나. 25. 다시 한번. 그렇지. 25개지. 5가 25개 있으니까 5 곱하기 25 하면 125가 요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 이런 거 괜찮습니까? 상수함수 아까 헷갈려 했기 때문에 상수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항등함수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자, 1482번 요거는 한번 별표를 좀 쳐놓을게. 레벨 2야. 레벨 2이긴 한데 별표를 칠 필요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문제 지문을 읽었을 때 우리는 뭔가 키워드에다가 밑줄을 치겠죠. 뭐에다가 밑줄을 치겠니, 얘들아? 정의역. 빼고! 항등함수, 좋다. fx가 항등함수래. 그럼 이 항등함수란 거 가지고 무슨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니? 승리야? 그렇지. 는 x라고 이렇게 무조건 하라 했잖아. 항등함수가 나오면. 이해됐죠? 요것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민기야, 밑줄 칠 게 하나 더 있어. 중요한 내용.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 되는 내용. 그렇지. 공집합이 아닌, 요것도 중요하죠. 공집합이 아닌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마지막에 뭐하니? 2에 n제곱 마이너스 1을 항상 해주잖아, 그지? 1을 빼줘야 되겠지, 공집합을.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첫 번째 요 내용으로 갈게. 얘가 얘다라고 했으니까 x를 저쪽으로 넘겨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그러면 x 값은 1 또는 3이다. 이 항등함수를 대개하는 x 값은 2개가 나왔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2의 제곱 마이너스 1 해서 개수는, 집합 x의 개수는 총 3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개수가 3개 정도 나올 때는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걸 만족하는 집합 x를 쓰시오 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것도 하나 적어 놓을게. 1만 있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3만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1, 3이 다 있어도 되고, 그럼 집합 X를 쓰시오라고 하면은 요렇게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3개 맞죠? 이런 식으로 확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문제. 천천히 필기해놔. 영상 안 들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이해돼? 예전에 배운 거 기억나지 그래도? 안 나? 아, 1대1 대응이 뭔지 모르잖아. 아, 개념 봤어? 잘했어. 나중에 영상은 좀 채워넣어. 그럼 돼. 아, 이틀 동안이나 그거 한 거야? 과학 실험한 거야? 자율주행 자동차. 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미 나와 있는데? 그걸 코딩해서 했어. 아, 코딩하는 것까지? 이야. 이과 쪽으로 100% 이과네, 너는? 그치? 수학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아, 진짜 다들 나한테는 아픈 손가락들이긴 한데, 아, 내 반을 통틀었을 때 지금 너희 반이 제일 아픈 손가락이야. 아니, 성적들이 잘 와야 되는 애들이 다 내가 만족하지 못할 성적들을 가져오니까 내가 잘못된 거겠지? 이렇게 100점 맞을 놈이 실수해서 하나 틀리고 눈이 달려있는 거야? 아, 그건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전교 1등 될 수 있는 거였는데. 자, 이거랑 똑같은 유형이 있는데 한 번 더 가볼게. 자, 다음 시험에는 실수를 좀 하지 마시고, 몰라서 틀린 게 있으면 괜찮은 건데 실수해서 틀리면 정말 뼈가 아프다. 자, 요번에는 이렇게 나와있어. 어떤 x인지 몰라. A가 어떤 숫자인지, B가 어떤 숫자인지, C가 어떤 숫자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x에서 x로의 함수래. 그럼 A, B, C에서 A, B, C로 가겠네, 그지? 자, 그랬을 때 항등함수일 때라고 나왔는데 아까처럼 식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식이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도 항등함수일 때라고 하면 뭐 하라고 했니? 그 식에다가 는 x, 는 x, 는 x 두 개 있으면 두 군데다가 는 x, 세 개 있으면 세 군데다가 는 x를 하고 보겠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가운데는 이해돼. 그런데 제일 처음과 제일 아래는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자, 는 x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은 거 맞죠? 그러면 결국 얘는 이 함수식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서 되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되는 거니? 어떤 a의 일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식에서 만족하는 거는 2x가 2니까 x값이 1이네. x값이 1 이렇게 연산이 나왔네. 1은 요 범위를 만족하네. 아, 그러면 항등함수 1,1 그럼 얘가 b. 그 다음에 이 x값이 3이네. 3은 이 범위를 만족하네. 그러면 3 집어넣으면 또 3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얘가 c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fa, 얘가 fb, 얘가 fc. 결국 이 세 개를 더하시오. 그래서 따라서 답은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만 적혀 있어도 그냥 무조건 는 x를 갖다 붙이고 나서 무조건 범위를 만족하는 숫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벗어나는 숫자일 수는 절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1488번이 레벨 2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별표를 칠게요. 풀어봅시다. 1488번. 3분 정도의 시간을 줄게.
88번이죠. 자, 물론 요식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뭐 쭉쭉 찾아낼 수도 있는데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아, 밑에 지문까지 나와야 되니까 올릴게. 자, 일단 항등함수는 F래 뭘 집어넣어도 같은 값을 나오게 만들겠지. 그죠? 근데 G는 상수함수래. 상수함수는 항상 똑같은 값을 내뱉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봐. 상수함수 gx라는 값이 계속 어떤 값, 이렇게 해서 y는 n, 어떤 값을 가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놔볼게. n이라고 이렇게 놔볼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g3도 당연히 n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뭘 집어넣더라도 얘는 무조건 n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고 보면 저렇게 해놓고 항등함수는 뭘 집어넣는지 모르니까 이용할 수가 없어. 자, 그랬는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hx는 그냥 함수야. h의 1을 구하라고 하네. 그러면 여기다가 x값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볼게. 이렇게 됐죠? 그러면 g1도 n인 건 이해됐잖아, 그치? 이거 값을 알 수 없어, 아직까지. 자, 그런데 민기야, 이거는 뭐니? X 1 아, 그렇지. 1이지. 자, 그러면 요 식에서 h의 1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니? 마이너스 n 플러스 6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n 플러스 마이너스 n 플러스 6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얘 두 개를 이쪽으로 넘긴 거야. 됐죠? 그랬더니 상수함수가 어떤 값을 가지든 상관없이 얘는 없어지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6이다 이렇게 더 나오겠죠. 그래서 숫자를 집어넣어서 노가다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몇 번 안 집어넣어도 돼. 한 5번 정도 집어넣으면 돼. 근데 이렇게 해서 보통 상수함수 나올 때 그 값을 알 수 없으면 미지수로 이렇게 놓고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조금 빠른 풀이이긴 해. 됐나? 아, 너무 못했는데. 아, 괜찮아? 그래? 알았어. 자, 50분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할게.